안녕하세요. 수학 첫 시간이죠? 오늘은 유리수와 순환소수에서 순환소수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대략 표현했는데 기억나세요? 자, 초등학교 때 맨 처음에 배운 것은 1, 2, 3, 4 그래서 자연에서 셀 수 있는 자연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자연수에 아무 숫자가 없어 우리가 표현하는 기준이 되는 0이라는 아이를 추가하였고, 그리고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음의 정수를 표현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수만 배웠나? 아니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 0.1, 마이너스 0.4 우리가 이런 수들 기억나시나요? 자, 이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나눌 수 있는 모든 수, 그래서 유리수라고 표현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의 개념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중학교 2학년 때 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순환소수라는 개념을 하나 배울 겁니다. 자, 순환소수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유리수 개념 다시 한번 밑에 정리할게요. 유리수는 A, B가 정수이고 분모 B가 0이 되지 않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처럼 2분의 1, 16분의 1, 12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데, 자, 분수가 우리가 나누기 개념이라고 했다면 이것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죠? 바로 소수라는 아이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수 중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는 0.5, 0.0625, 0.41666 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를 배우는데, 그 중에 요 마지막에 있는 아이를 보실래요? 점점점해서 표현하는 건 우리 중학교 때, 자,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이거 뭐라고 했었지? 그렇죠. 줄임표였죠. 국어 시간에는 말줄임표라고 했는데 수학 시간에는 그러면 뭐가 줄은 거? 그렇죠. 숫자의 지금 규칙성이 줄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타내요. 그렇다면 지금 분수 두 가지와 그다음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 아이를 구분지어 봅시다. 자, 2분의 1과 16분의 2는 소수로 나타냈더니 어때요? 끝이 지금 보이죠? 그런데 12분의 5 같은 경우는 끝이 한없이 계속 나누어지면서 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테빈이라는 사람이 소수의 표기법에서 끝이 있는 소수와 끝이 없는 소수로 구분을 지었는데, 우리 보통 수학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끝이 소수점 아래에 나타나는 것, 바로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한 번, 셀 수 있는 거죠. 나타나는 소수를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표현하고, 끝이 계속 가. 끝을 모르겠어. 그래서 끝이 없는 소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수를 무한소수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수가 분수에서 나왔던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소수를 또다시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나타내 보니 끝이 있는 유한소수와 끝이 없는 무한소수로 나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볼까요? 자, 스스로 확인 보시면 0.42 어때요? 끝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정해져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 무엇이다? 그렇죠. 끝이 있으니까 유한소수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퀴즈 2번 0.696969 그러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점점점. 숫자 줄임표예요. 규칙성이 있으면서 줄어드는 경우 우리가 점점점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무엇이다? 끝이 없이 계속 696969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끝이 없는 소수이니까 유한소수이다, 무한소수이다. 자, 맞추셨나요? 그렇죠. 얘는 끝이 없이 계속 뻗어나가는 무한소수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되셨어요? 그러면 옆 페이지로 가서 우리 한번 유한소수와 지금 무한소수를 어떻게 구분 짓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1번 보면 다음 분수를 우선 소수로 나타내라고 돼 있어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나눗셈을 해서 나타냈었죠? 자, 1번부터 갑시다. 6분의 5는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나눗셈을 해보실래요? 자, 책이 지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책을 못 받았죠? 그래서 노트나 종이에다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수학 노트나 책에다가 옮겨놔 주시면 돼요. 자, 잊지 마시고 꼭 옮기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책 검사, 노트 검사할 때 어디 한 곳에선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6분의 5 나눗셈 되셨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자, 5에는 6이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0점. 그러면 50에는 6이 몇 번? 자, 6, 8에 48. 그죠? 그러면 남는 숫자 얼마? 2. 그래서 또다시 나눠지죠? 3, 6, 18. 그리고 또다시 2. 그러면 또 3, 6, 18. 끝없이 계속 2가 남아서 3이 반복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0.833333에서 갈 거예요. 규칙성을 점점점으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무한소수이다 라고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도 해볼까요? 8분의 7 나눗셈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유한소수, 무한소수 나중에 규칙성을 찾기 전까지는 직접 나눗셈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8분의 7 나눗셈 해보십시오. 자, 됐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7 안에는 8이 나누어지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0점. 그러면 70에는 8이 몇 번? 그렇죠. 8, 8에 64 나오겠죠? 그러면 6 해서 또다시 60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8, 7, 56. 그러면 남은 거 40. 다시 또 나눠지는 숫자 얼마? 8, 5, 40. 나머지 어떻게 해요? 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8분의 7은 바로 0.875야. 끝이 숫자 말의 셋째 자리로 딱 정해져 있네. 그렇다면 얘는 무엇이다? 바로 유한소수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구해지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 11분의 1 풀어볼까요? 자, 11분의 1은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한번 여러분이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얘는 나오는 숫자가 많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0점에서 10으로 하랬더니 안 나눠줘. 그러면 다시 0.0 하고 100으로 가볼까요? 자, 얼마 들어가요? 9 해서 99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남는 수 얼마지? 1. 다시 0. 10엔 또 안 들어가지? 그러면 또 다시 0 누르면 얼마? 100 안에 99.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반복성이 또다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얘는 0.090909. 그래서
끝없이 0.0909가 반복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끝이 없으니까 무한소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의 팁이요. 자, 11분의 1, 0.0909였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11분의 2, 11분의 3, 11분의 4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개인이 풀어볼 선생님 숙제입니다. 자, 물론 오늘은 과제를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어떤 특징이 있길래 선생님이 얘는 특수하다라고 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무한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팁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한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0.777에서 표현된 아이, 마이너스 1.4585858에서 표현된 아이, 2.345, 345, 345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없이 가는 아이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 지금 보면 첫 번째 수는 7이 반복이죠. 두 번째는 5858에서 58이라는 숫자가 반복돼요. 세 번째 숫자는 345, 345, 345에서 소수점 아래 어느 부분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 반복되는 소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순환소수라고 표현해요. 자, 순환도 한자어죠. 자, 순환이라는 거는 계속 뒤에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고리를 쫓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순환버스 그러면 어때요? 버스가 한 노선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반복돼서 돌죠. 지하철, 순환 지하철 이런 식으로 해. 그죠? 자,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345, 345, 345에서 하나의 고리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계속 끝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리가 계속 고리를 쫓아가. 그래서 순환소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반복되는 숫자들을 유심히 봤던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뭐 하시러 가느냐? 한없이 되풀이되는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마디 우리 어디서 썼죠? 음악 시간에 도돌이표 하면 반복되는 마디가 이렇게 될 경우 도돌이표를 씁니다 라면서 음악 시간에 마디가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숫자를 우리가 바로 마디라고 표현되고 그 마디가 반복돼요. 그래서 순환마디라고 읽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모든 소수는 순환소수일까? 무한소수 중에?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소수 중에는 원주율 기억나시죠? 원의 둘레의 비율이었어요. 자, 원주율 파이 같은 경우는 0.31415962632 지금 보인 것처럼 653이네요. 자, 숫자 선생님 잘못 읽었네. 자, 끝없이 반복 숫자가 나오지만 하나의 일정한 숫자의 반복이 없이 숫자들이 계속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예를 볼까요? 0.10, 100, 100, 1000, 100000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규칙은 보이지만 동일한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얘는 규칙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야 라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야 라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 여러분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순환소수로 다시 가볼까요? 순환소수는 특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순환마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연구했냐? 수학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 복잡하게 하는 거 반복되는데 또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기호를 썼잖아요. 그래서 순환소수도 기호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0.777에서 반복되는 숫자 7이라는 아이가 계속 끝없이 반복되네. 그러면 그 반복되는 숫자의 처음과 끝에 지금 우리가 점을 쓰는데 하나의 숫자가 반복되니까 그 숫자만 점을
만약 두 번째처럼 마이너스 1.4585858에서 4는 아니죠. 소점 아래에 4는 지금 순환마디가 아니고 58이라는 아이가 순환된다. 그러면 58이 나오는 첫 번째에 지금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점을 찍어서 마이너스 1.458 순환마디는 58입니다.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볼까요? 2.345, 345, 345. 345가 순환마디예요. 그러면 순환마디의 첫 숫자가 누구죠? 3이죠. 마지막 끝 숫자는 5이네. 그래서 3과 5에 점을 찍어서 첫 번째 반복 구간만 표현해주면 이걸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한다? 2.345, 345, 345에서 끝없이 가는 순환소수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주의사항이 나와요. 밑에 주의사항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 마이너스 1.458585858 표현되어 있는데 선생님 지금 5858 반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1.45하고 858585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어때요? 선생님 얘기한 거에 소점 아래 첫 번째 반복되는 숫자를 찾아서 순환마디를 나타내는데 5858이 지금 첫 번째 반복되는 건데 지금 얘는 뭐예요? 두 번째 반복되는 구간인 거죠. 그죠? 5를 빼고 8585 두 번째 걸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첫 번째 반복되는 숫자들로 표현한다. 그래놓고 선생님 그러면요 이건 어때요? 마이너스 1.45858에서 하는데 선생님 5858 5858 이렇게 해서 4개가 반복된다고 하면 안 되나요? 자, 이것도 우리 선생님이 아까 했던 멘트요. 첫 번째 반복되는 숫자의 순환마디로 생각해서 우리가 점 찍는다 했죠? 5858에서는 벌써 58이 두 번 반복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4 순환 첫 번째 숫자들 58에서 순환마디를 표현하지 마이너스 1.45 85의 순환마디 85 또는 마이너스 1.45858에서 순환마디 5858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2번 보면 0.서서서서서서서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숫자가 딱 보이네. 누구? 그렇죠. 4예요. 자, 그러면 순환마디는 4예요. 44444 이렇게 순환마디가 아니고 첫 번째 반복되는 그 숫자만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히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0.4 해서 순환마디 첫 번째 구간까지 끊어서 쓰고 그 순환마디 숫자 위에 점을 찍는데 하나일 때는 그 순환마디가 하나일 때는 그 숫자 위에 2개 이상일 때는 처음 시작점과 끝점에 순환마디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낸다 했어요. 그럼 2번 해볼까요? 0.384, 384, 384. 자, 어때요? 384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순환마디는 384라고 표현하고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 끝까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0.384로 표현되죠. 순환마디 첫 번째 숫자 누구? 3. 끝에 있는 숫자 누구? 4. 그래서 0.384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 주의할 점.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선생님 저 깜빡하고요. 숫자들 모두 점 찍었는데 어떡하죠?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수학자들은 정해진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우리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죠? 수학 기호는 그 룰이 있는데 내 맘대로 점 찍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 풀어보십시오. 자, 되셨나요?
0.72, 61, 61, 61, 61 해서 반복되는 게 보이네. 누구? 바로 61. 그렇다면 순환마디는 61이 될 것이고 우리가 순환소수는 첫 번째 반복되는 구간까지만 쓴다 했어요. 그러면 0.7261인데 순환마디가 누구이다? 그렇죠. 61이다. 처음과 끝에 점 찍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됐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열린 문제 3번 풀고 오늘은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야구 경기에서 8타수 4안타를 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친구도 많아요. 자, 8번 타석에 올랐어요. 그랬을 때 3번 안타를 치는 거야. 우와, 능력 좋네. 자, 이 선수의 지금 타격을 우리가 성공할 확률, 그것을 우리가 타율이라고 하는데, 자, 바로 어떻게 한 거죠? 8분의 3을 계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값이 0.375로 나타내진대요. 자, 반으로 접은 색종이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2분의 1로 표현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색종이가 있었는데 이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그래서 올렸어. 그럼 뭐만 남지? 그렇죠. 한쪽 부분만 남았죠. 그러면 전체가 지금 2조각이라고 될 때 그 중에 한 조각, 그래서 2분의 1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리수는 경우에 따라 소수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더 편하기도 하고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도 하는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소수 표현, 분수 표현이 어떨 경우 더 편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솔직히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자, 우리 수학 역사에서 분수가 먼저 발견되고요. 그런 다음에 분수가 소수로 발전됐어요. 분수는 우리가 바로 나누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자가 한 판 있어요. 피자가 한 판 있는데 이것을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자, 4조각으로 나눴어요. 이것을 4조각으로. 그런데 사람이 3명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한 명에게 한 조각, 한 명에게 한 조각, 나머지 한 명에게 한 조각 줬더니 이 한 조각이 문제가 됐네. 자, 이걸 어떻게 하지? 다시 얘를 3등분해서 3조각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씩 나눠줍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분수의 발견이었어요. 자, 그러면 분수는 어떨 때? 바로 나누기 개념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쉽겠죠? 그래서 자, 타율 아니면 여러분이 나타나 있는 지금 공격률 아니면 우리가 득표율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했을 때 분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 소수는 그럼 어느 때 표현하지? 자, 지금 분수로 나타난 지금 여러분이 피자 같은 경우 예를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가져간 피자는 어떻게 돼요? 한 판을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등분한 것에다가 다시 어떻게 써요? 3등분, 지금 한 판이 4분의 1 되어 있는 것을 다시 3등분했죠. 그죠? 12분의 1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 돼서 자, 분수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48분의 12. 미안요. 통분인데 선생님이 너무 크게 통분을 했네. 자, 분모 12로 통분하면 되죠? 12분의 3 플러스 12분의 1이 돼서 얼마? 12분의 4. 그래서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분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수 계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우리는 이걸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소수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 분수 계산을 간단하게 할 때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8타수 3안타를 8분의 3, 타율 8분의 3 하면 사람들이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소수로 표현해버리면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해서 바로 숫자를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소수는 이런 경우에 편리하게 쓴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소수와 분수가 어떤 경우 편한지 선생님이 간단히 말로 했는데 자, 요것을 EBS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질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런 것처럼 교과서 내용과 영상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으로 진행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